출동벨이 울리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어백 챙기고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말고 붙어. 모두가 피하는 위험 속에 스스로 뛰어드는 이들. 119 소방구조대원입니다. 소방구조대 1세대, 경력 21년의 울산 중부소방서 구조 1팀 차영호 팀장. 카리스마로 무장한 구조 1팀의 든든한 허리, 15년 차 김신규 대원. 누구보다 빠른 발, 조용하지만 강한 강인호 대원.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행동대장 김영민 대원. 경력 1년 7개월, 팀의 막내이자 젊은 피 임동근 대원.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울산 중부소방서 구조 1팀 5명의 영웅들. 빨리 가서 구해야 된다, 그 사람은. 내 손으로 빨리 구하자. 한 생명이라 더 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최전선에 선 소방구조대원들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품은 자연 환경과 대규모 공업단지가 공존하는 도시 울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부소방서에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벨이 울린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구조 차량이 출발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고, 무슨 일일까요? 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이 구조원은 현재 그 풀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풀 물살이 있으니까 전에 가다가 풀 잡고 있대. 상황이 파악되고 나자 대원들이 그에 걸맞은 구조복을 서둘러 갖춰 입습니다. 사고 현장까지 대략 8km.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 1분 1초가 급합니다. 다리 아래 강변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이 보입니다. 네. 옆에 가 있어. 내 위에 찾아보게. 타. 위험에 빠진 사람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급선무. 구조 1팀 팀장인 차영호 부대장과 막내 임동근 대원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 사이 김신규 대원은 일단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신고자 못 만났나? 여기 있네. 야, 동걸. 야, 거기 가만 계세요.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를 확보했던 차영호 부대장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전날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불어있는 상황. 물살마저 거셉니다. 비스듬하게 건너가. 야, 랜턴 놔두고 내 스키트업하고 건너가.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차영호 부대장의 지시만을 믿고 강을 건너는 대원들. 빠른 구조를 위한 선택입니다. 몸은 강에 빠진 채 풀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손에 힘이 빠져 물살에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상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김신규 대원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도 날선 긴장감이 맴돕니다. 뒤로만. 저한테 길러. 강으로 추락하면서 왼쪽 다리를 다쳤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디 가세요? 뭐 드릴까요? 내려와. 내려가 있어 옆에. 구급차로 옮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우선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신규 대원의 요청으로 구급대원이 현장에 내려옵니다.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왼쪽 다리를 살핍니다. 심각한 골절 혹은 뼈가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환자. 이 상태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 한복판에서 다리 위 구급차까지 최대한 움직임 없이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환자가 구급차에 안전히 옮겨지기 전까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구조 1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환자의 부상이 최소한이길 바랄 뿐입니다. 저 아가씨가 저 남자하고 다리 건너가다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이 다리고요. 예, 여기에서 저 아래쪽으로 뛰어내렸는데 한 10m 떠내려가다가 풀을 잡은 거죠, 풀. 풀 잡고 이제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에 떠내려가. 예, 놓쳤으면 더 떠내려가면 이제 뭐 술 드시고 이래가지고 급류에 이래 내려가면 위험한 상황이 이럴 수 있는데 한밤중에 벌어진 자살 시도자 구조. 모두 끝났나 했는데 양머리 있다고요? 아, 소리 나던데 아까 오니까. 예, 뭐. 동건아, 개 한번 찾아봐, 강아지. 강아지 소리 나더라. 개? 개도 있답니까? 개 한 마리도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자의 말에 구조대원들이 다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워 쉽지 않습니다. 개소리 나는데 방금? 방금 개소리가 났습니다. 일로 와. 소리를 따라가 보니 정말 개 한 마리가 물에 겨우 걸쳐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 구해내는 것이 구조대의 일. 바들바들 떨고 있던 강아지까지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이 녀석을 구하면서 마지막 남은 체력까지 모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강아지까지 제자리를 찾아가면 이제 현장은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강아지 누울 건데?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 거 아니라는데요, 강아지가? 이 사람들 아니까 그 물에 한가운데 강아지가 왜 가 있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 나왔어요. 그 강아지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뛰어내기 직전에 강아지도 짚고 하더라고요. 아, 같은 건 아니네. 조금 소리 나는데 또 내려왔는 거 같아요. 강아지가 같이 그런데 있는 거 일단 데려가. 아니라는데 뭘. 졸지에 강아지를 떠맡게 된 구조 1팀. 그래도 귀한 생명을 구해냈으니 다행이죠. 현장에서 몸을 던졌던 막내 임동근 대원과 김신규 대원. 물과 땀으로 흠뻑 젖은 구조복을 벗어내는 것으로 길었던 구조 작업도 끝이 납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로 보낼 생각입니다. 두 생명을 구한 차영호 부대장의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강아지다, 아직 강아지. 삐딱이 친구 해라, 삐딱이 친구. 어? 어떻게 보면 너는 뭐 뛰어내린 사람 때문에 살았을 수도 있지.
결과적으로는 뭐 그분이 강아지 살렸네. 소방서로 돌아오자마자 오늘 입었던 구조복을 깨끗이 씻는 일부터 합니다. 언제 또다시 출동벨이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2014년) 소방관 근무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사정은 좀 나아졌지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는 체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시원하다 이거. 이거 일석이조야 이거. 이거 양들. 출동 때문에 저녁을 거른 구조 1팀이 잠시 한가한 새벽 시간 틈에 야식 파티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원래 그 테스트 하잖아요. 200m 하고 막 단용하고 하잖아요. 맨날 제트스키면. 울산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 중부소방서. 그중 구조 1팀은 팀워크 좋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힘든 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도 큽니다. 사고 나면 뭐 대처할 줄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업무 얘기도 하고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사회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조직에서 원하는 것도 뭐 한 번씩 뭐 불만 토론을 저희들끼리 하고 외부적으로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겉을 풀고 또 단합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식이라는 게 좀 좋은 거죠, 그죠?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선배 대원님은 어느 분이세요? 다 많이 주셔서 이게. 아무도 안 준다 그거 말이야.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1년 7개월 좀 1년 넘었어요. 예. 우리 부대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요 21년. 21년이요? 네. 21년이면 1년 7개월이면 몇 배예요? 튼튼한 팔뚝 때문에 팔뚝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영민 대원과 구조 1팀의 허리격인 김신규 대원 모두 막내 임동근 대원에겐 하늘 같은 선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저수지에 뭐 사고가 있었어요. 자살하신 분인데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이틀 동안 수색을 했는데 이 친구는 소방서 와서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 그 저수지에 들어가는 거라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들어가면은 물도 엄청 차갑고 그다음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요구조자를 찾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옆에 김영현 반장 손 꽉 잡고 다른 건 괜찮은데 제 수경을 벗기려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이게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옆에 없었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저희 이 팀원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가면. 그래서 항상 믿음 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모처럼 여유로운 새벽입니다. 좋아지는데요? 그건 좀 웃겼다. 그것도 잠시. 아파트라는 말에 김대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 9층 쪽에 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연기가 집 밑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115동 9층이죠? 네. 베테랑 차영호 부대장도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대원들도 긴장한 상태로 방화복을 챙겨 입습니다.
마. 떨어지지 말고 붙어. 너 팀에 떨어지지 말고 붙어. 한 개는 못 붙어. 파괴장 세개야, 파괴장.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파트에서 불이 번진다면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무전이 들어옵니다. 에? 또 뭔 소리야? 그 사이 구조 1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발을 옮깁니다. 일단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집으로 향하는 대원들. 아직 긴장을 풀 순 없습니다. 온 집안이 매캐한 연기로 자욱합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안해. 뭡니까? 내가 언제하고 잠이 들은 말. 언제 하십니까? 더 잠갔어요? 예, 나 나겠어. 요거 오래. 뭐요? 예, 오래. 물 뿌렸어요. 그래, 어르신다.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위험도 큽니다. 언제 뭡니까? 언제 하십니까? 특히 부엌은 가스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큰일 날 뻔했어요. 가스레인지 주위에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탔다가 다른 데 붙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를 옆에 화장지 같은 거 놓지 마세요. 넘치면 불이 붙으면 다 탈 수 있거든요. 요거만 있으면 많이 안 나는데 다른 거 뭐 인화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이겨주시겠죠. 예. 마지막까지 신신당부를 하고 나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란한 일을 만든 집주인은 머쓱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큰 불이 아니었으니 천만다행이죠. 아파트 주민들도 소방차 출동에 모두 놀랐습니다. 들어가세요. 선물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저는 허다합니다. 뭐 올려놓고 막 잠들어버리고. 아이, 무전에는 불난같이 얘기하더만은. 아니 그러니까 면사할 쪽으로 있고 불꽃이 나오고 뭐. 잠깐 긴장을 했는데. 헛걸음이었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구조 1팀 대원들도 이제야 긴장을 놓습니다. 신고와 무전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동할 때만큼은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 구조 작업보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몇 분이 이들에겐 더 피마르는 시간입니다. 이수환 아이가 또. 구조대에겐 그 어떤 돌발 상황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출동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차영호 부대장의 시선이 다른 곳에 뺏겼습니다. 5살 이래야지. 파이버 5살. 그거는 뭐 지거나. 오늘 봐 이제. 주유소에서 놀던 꼬마 아이에게 푹 빠진 차영호 부대장. 구조 현장에서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와 성공! 박수! 박수 쳐야지. 성공해야 되니까. 부대장님이 원래 애들을 좋아하세요? 네, 부대님 애기하고 동물, 애기하고 동물 엄청 좋아하세요. 현장 나서 시간 개방하러 많이 가거든요. 애기들 문 잠궈 놓고 그 문 개방해가지고 가면 또 애기 엄청 이뻐가지고 어떻게 안아주시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한 바람 나오는 거 봐. 신기하지? 차영호 부대장은 수많은 사고 현장을 겪으면서 약하고 여린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저렇게 아이들 보면은 더 마음이 짠하시겠어요. 그렇죠. 저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면 가장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아이들을 또 뭐 앞에 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 부모가 그리고 뒷좌석에 안전벨트 없이 혼자 이렇게 놔놓으면 뭐 좀 큰 사고가 나면 애들이 밖으로 도로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상황이라든지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고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반성도 많이 하고. 맨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 생각. 구조대원으로 21년을 살아온 차영호 부대장. 한순간도 쉬웠던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방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거기 일반직 기능직으로 있었습니다. 구청에, 울산 중구청에 근무를 한 4년 이상 했었는데 그 당직 서는데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는데 그때 이제 뭐 구조대원이 불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위험한데 저도 뭐 거기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뭐 사람을 구하면 좋겠다. 내 목숨을 걸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은 날들. 평범하게 살았다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사고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뜨거운 불에도 거침없이 뛰어들어야 하고 차가운 물에도 몸을 내던져야 했습니다. 차영호 부대장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97년도인가 이제 여기 울산에 대형 이제 뭐 수리조선이라고 있는데 거기 배가 17만 톤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한 4층, 5층 높이 정도 되고 뭐 2, 300m 길이도 되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우선 애틀랜틱 블루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유조선 폭발 사고 수습 작업 결과 선체 아랫부분에서 시신 8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상자 수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15대와 구급차 15대 그리고 구조 요원들이 투입돼 8시간 동안 목숨을 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올라가니까 뭐 아수라장이에요. 이제 선박 그 위에는 갑판 위에는 머리 터져가지고 뭐 쓰러져 있는 사람부터 정신이 없었죠. 흔치 않은 대형 재난. 그 누구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을 가득 싣고 있는 유조선은 내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수없이 받았지만 그중에 이런 사고에 대한 훈련은 없었습니다. 깊이도 알 수 없고 안에도 안 보이고 연기는 계속 올라오죠. 옆으로 막 분출되죠. 한 모금 마시면 저희들도 뭐 죽습니다. 계속 올라오죠. 배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구조대원들마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배 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들어가야 되니까 동료들도 말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분도 말렸는데 제가 들어가겠다. 구조대원인 이상 주황색 복을 입은 이상 들어가겠다. 크레인 드럼통을 타고 크레인에 매달려서 이제 바로 밑에 직원하고 안고 들어간 거예요. 구조대원이 된 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도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 들어가라 하면 이제 무섭죠. 그 상황을 그 안에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들어갔다 오는데 이제 알고 지금 들어가라면 조금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들어갈 거예요. 울산 중부소방서 구조대에는 특별한 대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 삐딱이란 이름의 고양인데요. 출동을 나가던 길에 사고가 날 뻔한 녀석을 구한 걸 계기로 구조대에 식구가 됐답니다. 그렇지. 이쪽으로. 삐딱이보다 부대장님이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야. 삐딱이 쟤도 즐겁겠죠. 재밌잖아요, 보면. 오늘은 대청소 날입니다. 사무실은 물론 차량, 차고까지 대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직접 청소합니다. 일주일에 금요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번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차고지.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또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험한 곳에 가장 거침없이 뛰어드는 이들입니다. 위험을 안고 사는 걸 숙명처럼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평범한 삶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끼는 동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소방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행운입니다. 식사 시간이라고 출동벨이 비켜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고기 반찬까지 횡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부소방서 화재 출동, 남부 부번호 258의 8번지 정실입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달려나가는 대원들. 또다시 출동입니다. 화재는 변전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아무 데나 다니면 안 돼. 예. 배터리가 열받으면 폭발하거든. 근데 가까이 붙지 말라고. 방어도 푸고. 공업도시인 울산은 특수한 산업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도착한 인근 소방서와 협조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라서 연기와 그을음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축전지 시험 가동 중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해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연기가 난다고 그거밖에는 지금 아직 상황을 몰라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가열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KTX가 지나는 변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입니다. 나가세요.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뒤로 나가세요. 호흡기와 보호 마스크 등을 꼼꼼히 챙깁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차영호 부대장과 김신규 대원이 일단 먼저 내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야, 여기 뭐 차단할 수 있는 거 없어, 전기? 전기 다 차단됐어요. 됐지? 전력을 조절하는 장비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은 상황. 이거 녹았네, 다. 전기를 다 녹았네.
그런데 그때 와, 그만! 터지는 소리 안 하는 거. 뻥뻥 터지는 소리 나는데 조끼가 때리는 줄 알고. 뻥뻥 소리 난다고 지금 뻥뻥. 지금 터지고 있어 계속. 불꽃이 꺼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구조대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내부 환기를 시킨 다음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준비합니다. 전력장치의 특성상 분말 소화기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본인들 조심해. 본인들. 아 이거 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들고 처영호 부대장과 김신규 대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둘러 불꽃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꽃을 제거하고는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처영호 부대장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구석구석 꼼꼼히 소화기를 뿌립니다. 30분간의 진압 작업이 끝났습니다. 소화기 뿌리니까 불이 꺼지네. 아 그래요? 연기가 팔팔 올라오네. 앞부분 위칸에 거기 타다 남았는데 한 5칸 있는데 한번 보고 이제 나중에 빼내고 들어가 보고.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공간. 마스크를 벗은 김신규 대원이 이제야 가쁜 숨을 내쉽니다. 근데 네, 그이들이 뭐 시간살이. 무려 30kg의 장비를 짊어지고 바짝 긴장한 채 진압 작업을 했던 구조대원들. 체감온도 50도에 달하는 방화복을 벗어버리자 그제야 살 것 같습니다. 전선 케이블도 있고 막 이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거 처음 봤네. 이거는 뭐 로또보다 더 좋은 거죠, 그죠? 당초보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운데 목도 마르고 막 숨이 탁탁 막히거든요. 이걸 써도 많이 마시면 호흡이 곤란해가 어떤 데는 뛰쳐나오고 싶어요. 나와서 맑은 공기 마셔도 좋은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뭐 억만금을 줘도 못 바꾸죠. 동거에 경험 잘한다. 그러니까 다음엔 또 네가 들어가면 되지. 막내 임동근 대원에겐 큰 배움이 됐습니다. 자, 결승합시다. 치열하고 뜨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땀을 씻어내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 내내 지쳤던 몸을 풀고 밤새 동고동락한 장비와 구조복을 챙기는 것으로 다음 근무팀과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열다섯 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주황색 제복을 벗으면 영락 없는 30대 청년으로 돌아가는 대원들. 후련하시죠? 제일 홀가분한 기분이 들죠. 지금 아무래도 퇴근해야죠. 퇴근해도 제 2의 또 전쟁이 있거든요. 애기들. 이게 더 빡세요. 육아가 현장 나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 시작.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가볍습니다. 올해로 구조대원 꼭 10년 차가 된 김영민 대원. 뭐야? 아빠! 안녕? 안녕해? 안녕. 이제 곧 두 돌을 맞는 예쁜 딸 덕분에 근무가 끝나면 칼같이 집으로 향한다는데요. 안 할 거야?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으로 잠시 쉬고 있는 아내 진미 씨.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매주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신랑에게 익숙해진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낫네. 오늘 더워. 좀 시원하던데. 그래. 오늘 안 바빴어? 괜찮았어. 아빠 김영민 대원을 닮아 활발하고 건강한 소윤이는 오늘따라 더 신이 났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22개월. 엄청 건강하네요. 우리 애는 이렇게 애기들 보면 팔이 좀 살이 이렇게 많던데 얘는 팔에 좀 탄력 있더라고요. 네, 허벅지 근육도 참 좋고요. 운동 좀 시켜볼까요? 생각 중이거든요. 뭐.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생활이 불규칙적인 만큼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제가 피곤하다고 쉬면 애기가 놀 시간이 없거든요. 애기 또 재워야 되니까. 그리고 있는 시간은 뭐 얼마나 같이 지내려고 해요. 애기하고 와이프 힘드니까 또 도와줘야지. 구조대원인 남편이 자랑스럽지만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란 걸 알아서 그 걱정은 더 크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구조자가 있는데 이제 조금 무리하게 자기 방어 없이 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관이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구조해야죠. 네. 구조하는 게 우리 임무고 그렇게 하려고 또 계속 훈련도 하는 거고. 김 반장님이 앞에 보시면은 자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제재죠. 줄저로 맨날 재가지고. 진미 씨는 남편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가족도 지켜낼 거란 걸 말이죠. 구조대의 훈련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습관처럼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익히고 또 익힙니다. 이 차가 중심이 맞는지 한쪽이 걸리잖아. 이쪽에 넘어갈 수 있는지 움직이는지. 울산은 지역적 특성상 험한 산도 많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구조 훈련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어떤 현장도 같은 현장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매번 다릅니다. 그 수만 가지의 상황을 대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된 훈련이라도 마다치 않을 겁니다. 소방은 매일 전쟁이에요. 이 순간에도 출동 걸리면 전쟁입니다. 군인은 한 번을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하는데 소방관은 매일 전쟁인데 긴장감 속에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현장에 출동벨이 울리고 나면은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당장에 여기 계단 오르는데도 힘들잖아요. 계단 오르는 힘들어도 출동벨이 떨어지면 이상하게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그 뭐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족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장 들어가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그런 생각이 있지 내가 뭐 가족이 생각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으로 평생을 살겠다 다짐한 이들이 짊어진 삶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출동입니다.
차량 1명씩 차량 내부에 요구자 고립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몸이 끼어있기 때문에 가서 빨리 구조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부상자가 있어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과 맞물려 꽉 막혀 있습니다. 앞성용차 앞으로 조금씩 당겨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다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김신규 대원. 그러나 운전자들은 꼼짝도 않습니다. 겨우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를 막아선 화물차가 좀처럼 양보하질 않습니다. 소방차는 최대 속도가 시속 110km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앞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 내내 양보하지 않았던 트럭. 트럭의 진로방해는 5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5분은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평소에 비해 1.5배나 더 걸린 시간에 대원들도 예민해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대형 트럭 2대가 부딪힌 큰 사고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소방서에서 사람을 구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람 2명 다쳐가지고 병원에 지금 접종됐습니다. 나중에 선착도로 가는지 나는 또 사고 나니까 차 견인하고 난 뒤에 조심을 좀 해야 돼. 선착도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뒷수습을 하는 대원들. 다른 구조대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차영욱 부대장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답답하죠. 스트레스가 거의 다 쌓입니다만. 화도 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경광등을 뭐 경보음을 하고 마이크로 피하하세요. 목이 쉬어라 막 이렇게 해도 안 비킵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양치 운전자들도 있고 이 기회를 저를 부탁드리고 싶지만은 소방차가 오면 유급 상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교통 흐름에 맞게 조금 이렇게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버팀목 좀 갖다 주세요. 예, 버팀목. 예, 버팀목 있다. 버팀목. 저 위에. 트랙터에 한 노인이 깔렸다는 신고에 다급히 출동한 현장. 무거운 트랙터가 노인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행인의 신고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트랙터를 들어 올립니다. 트랙터에 깔려있던 노인의 몸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너무 늦었습니다. 노인을 구해냈을 때는 이미 그의 몸이 차갑게 식은 지 한참 후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들은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나면 정말 안타깝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죠. 이게 그분 돌아가신 분들의 형상이 자꾸 기억에 남기도 한데 완전히 잊혀지기보다는 담아두기보다는 그냥
문득문득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한 걸 느낍니다. 미안한 걸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제 죄가 아니다 해도 그 제가 거기에서 출동을 갔다 아닙니까? 갔을 때는 이미 늦어도 저도 좀 독한 사람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더 이제 밑에 직원들 채찍질을 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서고 보면 저보고 뭐 욕쟁이를 하고 제가 근무를 안 하려면 현장 가면 너무 애들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한 생명이나 더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 앞으로 100건도 더 보셔야 될 텐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좀 들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하고 싶어요. 일을. 살려낸 생명이 더 많지만 떠나보낸 생명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내리라고. 구조 1팀의 야간 근무는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사고 예방입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어 꼼꼼히 살핍니다. 아니요. 배터리 하나 분리해버려야 되겠네요.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차에서 기름이 샜습니다. 다른 차량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로 정리를 하는 일도 구조대원의 몫입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장소도 사고 유형도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 건물의 간판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사고 현장. 한밤중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사우나에서 웃자. 반대쪽에서는 안 되잖아. 불 떨어지네. 일단 사고가 안 되면. 불씨가 떨어져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물을 뿌려 완전히 불씨를 제거합니다. 렌트는 하나는 줘봐. 이 뒤에 담 쪽으로 확인하면 해봐. 불씨가 옆집 이웃의 지붕이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래 놓고 가버리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불씨 떨어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 여기 잠겼나? 여기 불이 있는데. 번거로울지라도 2번, 3번 확인하는 건 구조대원으로서 몸에 밴 습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씨를 제거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2차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튀기 넣으니까 연기가 그만이 나는 거야. 까치집이 아니고 난간이. 구조대원 철수합시다. 구조대원 철수합시다. 모두가 잠든 시간. 평화로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구조대원들입니다.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날을 넘긴 이른 새벽.
소방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리가 가까워 신속히 도착한 현장. 중부 현장 도착. 승용차 한 대와 트럭 2대가 얽힌 3중 추돌 사고입니다. 그중 맨 뒤에 있는 트럭에 부상자가 있습니다. 대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괜찮으세요? 다리가 좀 빨개져서. 다리야. 차에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는 부상자. 예! 마음대로 빼지 마! 예! 마음대로 빼지 마! 빼달라면 빼야지. 아이고요. 갑자기 빼면 다치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운전석에서 부상자를 안전히 구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되 행여 운전자가 더 다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을 뜯어내고 부상자를 구할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리가 짓눌려 있는 상태. 아직 구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 맞아야 되겠다. 아이고, 가스라가 다리가 지금 막 뭐야. 날 빼봐. 다리가 꼈어. 조금만 더 돌려봐요. 부상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왼쪽 다리가 육안으로 보입니다. 네, 밟음 빼고 있습니다. 발목을 고정한 후 조심스럽게 빼내는 구조대원. 뺐어요. 발 뺐어요. 짓눌려 있던 다리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발 하나 둘 신발 벗어 그렇죠. 신발 벗어 그렇죠. 일단 거기 계세요. 드디어 부상자가 사고 차량에서 완전히 구조됐습니다. 대면 중부 구조 완료. 대한민국에서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방관 한 명이 시민 1,400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가장 먼저 몸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매년 7명 이상의 소방관이 순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 스스로 선택한 위험에 기꺼이 맞섭니다. 제가 언제 사람을 구해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 구조한다는 게. 현장 나가서 제가 만약 구조하는 상황이 있으면 신기해요. 제가 사람을 구조한다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1년 동안 근무하는데 뭐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사고 나가지고 제가 뭐 세상을 버릴 수도 있고 한데 누군가 해야 되고 내가 택한 직이니까 할 겁니다. 해야죠. 그렇다고 그만두면 안 되죠. 구조대원이 그죠?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긴장하고 있구만. 성은아, 포샵 없습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아저씨. 백발노인. 일팀 사랑합니다. 파이팅. 1팀 파이팅. 파이팅. 사랑합니다.